어휘 논리 완성 강의는 이전처럼 그렇게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나와 있는 책에 논리 완성 문제 자체가 이렇게 지문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한 뭐 이렇게 이전처럼 그런 어휘에 관련된 그런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풀어나가면서 필요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문제 풀고 바로 그 다음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여러분 먼저 거기에 구조에서 believe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덫이 이끄는 그런 명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believe 다음에 접속사 덫이 이끄는 명사들, 접속사 덫이 명사들 이끌 때 요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라 했습니까? 뭐뭐라고 뭐뭐라는 거 이렇게 해석하라겠죠. 그래서 뭐뭐라고 뭐뭐라는 거 이렇게 해석되고 이 전체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쓰일 것이다. 지금 거기서는 believe라고 하는 그런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덫이 이끄는 그런 명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2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최상급의 표현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양보적 의미를 가진다는 건 역시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안다면 1번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I am very much 다음에 블랭크가 나왔습니다. 나는 굉장히 어떠한 이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I believe that progress on even the world's toughest problem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힘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분야에서의 프로그레스, 어떤 진보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여기에 나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본 겁니다. 다시 한번 and 다음에 and I believe that progress, 그 프로그레스에 관련해서 on even the world's toughest problems가 그런 걸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데 어떤 진보냐 그랬을 때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힘든 그런 어떤 일들에 있어서의 진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A번이 나와 있는 거기에 atheist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신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realist는 현실주의자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anarchist라고 하는 것은 무정부주의자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optimist는 pessimist의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뭐예요? 낙관론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어떤 일들에 있어서의 진보도 가능하다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낙관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번을 답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거기에 리얼리스트 같은 것은 여러분이 쉽게 이제 아는 단어겠지만 거기에 에시스트라든가 애너키스트 이런 단어들은 알아둬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자체로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그러한 표현들이 자주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게 모르면은 답을 잡는데 조금 확신이 안 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에시스트, 애너키스트 이런 단어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여러분 그 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turned to 다음에 A for B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B를 A에게 의존한다 그런 말인데 거기에 A 자리에 블랭크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turned to A for B 그러면 B를 A에게 의존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분 be thought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일종의 우리가 수동태라 그러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thought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뭐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런 말인데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가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수동태 이름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한테 조금 이제 이 단어가 그냥 다른 의미로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트리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원래는 이렇게 방아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가 동사로 쓰일 때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일으키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뭇을 일으키다 그랬을 때 같은 표현으로 여러분한테 한 7가지 정도를 알아둬야 된다 그랬는데 바로 트리거가 뭐뭇을 일으킨다, 뭐뭇을 초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trigger the release of naturally occurring chemicals and hormones, especially endorphins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좀 조심한다면 문제 해결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참고로 거기에 보통 우리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이런 건 나올 때 학생들이 되게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생소하는데 1부터 시작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10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10단위 중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doesn'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doesn'이라고 하는 것은 12의 의미고 바로 이 10하고 똑같은 의미로서 decade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심해서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score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몇을 나타내죠? 20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런 표현들이 그냥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복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어부하고 같이 쓰면 보통 tens of, decades of, dozens of, scores of는 수십의 그런 말이고 hundreds of 그러면 이것은 수백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천에 그릴 때는 다시 thousands of 이렇게 나올 것이고 수만에 그렸을 때는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10,000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만이란 뜻인데 그러면 수만에 그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한 걸로 하면 그냥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여기는 tens of, thousands of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수만의 그런 표현을 이제 표현하죠. 거기는 그냥 단순하게 12 밀리언 그랬으니까 바로 1200만 이런 말이죠. 대개 한 1200만 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have turned to blank에 이렇게 의존해 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pain relief입니다. pain relief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통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블랭크에 의존해 왔다 그런 말입니다. 특히 거기서도 turn이라고 하는 turn to라고 하는 표현이 현재 완료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현재 완료가 쓰였구나.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ose healthy needles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아주 이 머리카락 어떤 머리카락 두께 정도 되는 이란 바늘, 그러니까 이게 침입니다. 침. 그래서 그러한 침이 thought 생각되어집니다. to trigger 무엇을 일으킨다라고 생각되어지죠. The release of naturally occurring chemicals and hormones, especially endorphi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트리거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있는데 목적어가 뭘로 나와 있어요? The release. 그게 이제 놔준다는 거죠. 그러면 뭐를 놔주는 거냐? 뭐가 이렇게 노출되고 생긴다는 거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어떤 화학물질, 그리고 호르몬, 그 중에서도 특히 엔돌핀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또는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머리카락 머리카락의 그런 가늘기 정도의 침들이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 또는 초래한다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the release of naturally occurring chemicals and hormones, especially endorphin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거기 핵심어가 뭡니까? 답을 알려주는 핵심 핵심어가 뭐예요? healthy needle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침을 이야기하는 건데 A번에 나와 있는 acupuncture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edi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meditate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것도 물론 이제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하나의 치료법이죠. 명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명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혹시나 또 그런 것에 착안해서 그걸 답을 잡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번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C번하고 D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척추를 이렇게 그 지압을 해서 척추의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을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간판에 이렇게 보면은 카이로프라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봤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카이로프라틱 그러면 척추를 여러 가지 지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교정을 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이제 치료법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그게 이제 의학 용어로 쓰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이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여성들 뭐 요실금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반응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이제 이 정기적인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치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지금 표현 그 치료 방법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도세어딘, 리들스라고 하는 것을 보다시피 바로 에큐펑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200만의 미국인들이 이 고통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제 침에 의존해 왔다. 바로 그러한 그 머리카락 이제 머리카락 크기 정도의 그러한 침들이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어떤 항물질 그리고 호르몬 그 중에서도 특히 엔돌핀 같은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초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진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13번. 3번은 여러분 거기에 bringup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bring up 그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엇을 기르다, 양육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서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bring up, rear, faster 이렇게 해서 보통 raise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을 기르다, 양육하다 그런 말이죠. 특히 이제 식물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cultivate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faster라든가 rear, bring up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기르다, 양육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brought up 이렇게 해서 수동 형식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세요. 자, 이제 bring up, vehemently blank, the actress says. 역시 이것은 뭐예요? 방금 이야기한 says 다음에 뭐가 생략되었어요? 덫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say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지금 says로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덫이 생략되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일종의 파리시조 구문입니다. say라고 하는 타동사 다음에 덫이 이끄는 명사들이 나와서 뭐뭐라고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 actress says her parents now deceased would be horrified that she's playing Queen Elizabeth. 그래서 이제 그 여배우가 말을 합니다. 자기 부모님들 물론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would be horrified 굉장히 놀랄 것이다 이거죠. 그 이제 놀라는 이유가 뭐냐? She's playing Queen Elizabeth. 그래서 거기서 play는 그냥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역을 연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엘리자베스 여왕 역할의 그 연기를 이제 한다는 것을 이제 만약에 안다면 굉장히 놀랄 것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the actress 다음에 says 나와 있는데 says 다음에 덫이 끄는 바로 명사절 전체죠. 그래서 그 덧절 속에 다시 원인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절, 즉 덫이 명사들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부사들을 이끌 수 있는데 또 그런 표현이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3번 brought a vehemently blank 아주 그 vehement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열렬한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아주 뭐랄까요 열의가 있는 열의 있게 뭐 그런 말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그런 말도 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에 그 여배우는 말을 합니다. 자기 부모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would be horrified 놀랄 것이라고 뭐 때문에 놀라냐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바로 퀸 엘리자베스 역을 이렇게 연기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면 굉장히 아주 놀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이 여자가 어떻게 도대체 이제 길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이 여자가 연기자가 돼서 또는 뭐 연기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엘리자베스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길러졌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이렇게 엘리자베스 역의 그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을 때 조금 놀라게 될 거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먼저 A번에 N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NT는 한자로 말하면 항이라든가 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NT가 붙으면 전부 반대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anti-monarchist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마너크가 뭐예요? 마너키가 절대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주제에 반대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군주제 반대론자죠. 그 다음에 anti-racist 이것은 이제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anti-social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반사회적인 그러니까 상당히 좀 소심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anti-capitalist 여러분 capita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자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제 반대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요 구조상으로 봐도 이것은 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비에몬틀리가 지금 부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부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형용사적인 어구가 나와야겠죠. 지금처럼 A, B, D처럼 막바로 거기에 명사어구가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에몬틀리의 수식을 받기 위해서도 역시 거기에 anti-social 이런 형식의 형용사적인 표현이 나오겠죠. 의미상으로도 자 아주 굉장히 이렇게 소심한 그런 형태로 길러졌기 때문에 그 배우는 말합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지만 혹시나 자기가 퀸 엘리자베스 역할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놀랄 것이라고. 그래서 anti-social 이것을 답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의 그 어떤 구조론 쪽으로도 여러분이 답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전체적인 그런 문맥으로도 답을 잡을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합시다. 4번은 그냥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킨슨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파킨슨 병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을 잡는데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파킨슨 is a disease. 그래서 파킨슨 병은 뭐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파킨슨 is a disease. 파킨슨은 병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병이냐?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바로 중추신경계에 뭔가 이상이 생기는 그런 병이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It is a disorder. 디소더라고 하는 건 원래 무질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신체적인 어떤 그러한 디소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 정도로 봐줘야겠죠. 이상이 온다든가 또는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이러이러한 장애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상입니다. 그랬어요. 그 뒤에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It gets worse over time. 여러분 get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계속해서 뭐뭐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get dark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날씨가 어두워진다 그런 말인데 점점 더 어두워진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비교급엔 비교급이라는 표현 알죠. 그래서 get darker and darker 그러면 점점 더 어두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구놈을 하나 썼다 해서 큰 무슨 뭐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뒤에 보니까 세미콜론이 나와서 다시 한번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It is a blank disorder. 그것은 어떠한 장애인데요. 다시 말하면 it gets worse over time. over time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파킨슨 병은 결과적으로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병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악화되어가는 그런 병이다 그런 말이죠. 뭐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파킨슨 병에 걸리면 죽기는 하는 건데 이제 조금 약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늦출 수 있는 분이 늦출 수 있는 것이죠. 뭐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췌장암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견하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진단입니다. 그 의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발견하면 그래서 그거는 그런 병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사전에 무슨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거나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거죠. 그냥 발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파킨슨 병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면 단지 약물을 이용해서 또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늦출 뿐이지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절로 막 움직이고 관절 같은 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구부정해가지고 다니고 자기 자세를 이제 그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이렇게 이제 구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보니까 리그레시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퇴행성의 그런 말입니다. 병에 관련해서 쓰일 때 이 리그레시브라는 표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retroactive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 회귀한다는 그런 말이죠. 회귀. 그 다음에 progressive라고 하는 것은 진행하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말이죠. progress에서 나온 말이니까. repressive라고 하는 것은 repress에서 나온 단어인데 억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A번하고 C번은 이제 병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말인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편에서 it gets worse over time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progressive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어떤 그런 장애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C번을 답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역시 사실에 근거를 둔 진술인데 역시 이것도 여러분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디서 읽어봤거나 그러면 답을 잡는 데는 굉장히 쉬워졌을 겁니다. 먼저 밑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거기에 tedious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아주 지루한 그런 뜻입니다. tedious. 그래서 이 tedious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루한 따분한 그런 뜻인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면 문체라든가 또는 글이라든가 연설이나 이런 게 쓰였을 때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long-winded. 뭐예요? 장황한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잡아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narrate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주 뭐 총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generic 하는 것이 총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말이 되니까 이게 통상적인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또 일반적인 그런 말로도 쓰입니다. specific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selective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5번에서 하나 먼저 명사, 대명사가 항상 새로운 학생들은 이런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이걸 뭐 이제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학생 몇 명을 위해서 좀 이야기하는 건데 영어의 명사, 대명사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로,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로 사용될 겁니다. 그런데 명사, 대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로 사용될 때 이게 아주 간단한 형태, 그냥 명사 또는 대명사로 나오면 영어 문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실제 여기에 주어, 목적어, 보호가 문장 속, 명사, 대명사가 문장 속에 이렇게 나타날 때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단순한 형태로 나타난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언어 생활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여기에 명사, 대명사에 뭔가를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붙을 수 있고 뒤에서도 붙을 수 있는데 영어에서 단일한 형용사라든가 단일한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앞쪽에서 수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예로 들지만 예를 들면 여기에 하나의 형용사가 나왔다. 또 예를 들면 현재분사 중에서도 sleeping baby 그러면 당연히 앞에 수식해야 되고요. 또 wounded soldier 그랬어요. 그러면 sleeping이라든가 wounded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혼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sleeping baby, wounded soldier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 수식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뒤에서 수식을 가다 보니까 이것의 부피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라 했어요? 영어의 전치사라고 하는 것 다음에는 반드시 또다시 명사, 대명사가 나와요. 물론 이제 명사, 대명사, 어구가 나온다는 거죠. 뭐 동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요놈이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the rules가 나왔다면 the rules 그 다음에 of soccer game 그러면 the rules of soccer game 그랬을 때 of soccer game이라고 하는 것이 the rules를 꾸미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꾸민다 그러면 이것은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형용사 용법이죠. 그래서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란 게 바로 이겁니다.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뭐뭐 하는 이런 의미로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라든가 과거 분사가 이렇게 앞에 혼자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다른 요소하고 더불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뒤에서 꾸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baby가 나왔는데 sleeping baby 이렇게 하지만 baby sleeping in the cradle 그러면 요람에서 잠을 퍼들어 자고 있는 한 아이. 그래서 baby sleeping in the cradle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 분사도 역시 다른 요소를 수반하면 뒤에서 수식을 가야 됩니다. 여기 집중 좀 하세요, 새로운 학생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wounded in the accident 그랬어요. 그러면 wounded in the accident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서 여기에 soldier를 꾸며줘야겠죠. 그래서 soldier 그 다음에 wounded in the accident 그러면 그 사고에서 부상을 당한 한 병사가 예를 들면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이런 표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하나의 문장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꾸밀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문장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꾸밀려면 이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되냐? 관계사라는 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죠. 뒷문장이 완벽하면 관계부사를 쓸 것이고 뒷문장이 뭔가가 빠져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자기 앞에 나와 있는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게끔 하는 역할만 합니다. 해석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명사 대명사의 묶음이 이렇게 굉장히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전체가 문장 속에서 뭘로 쓰인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읽어 나가는데 이러한 구조를 모르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명사 구란 놈이 이제 나와서 이 놈이 역시 주어 목적어 보호를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명사절이라고 하는 놈이 나와서 이 자체가 역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사용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은 조금 전에 나한테 명사절 하나를 배웠습니다. 접속사 덫이 이끄는 명사절. 저 전체가 문장 속에 나와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경우를 여러분은 확인했습니다. 아까 say 다음에 덫이 이끄는 명사절, say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believe 다음에 덫이 이끄는 명사절 역시 believe의 뭡니까?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이 파악하면은 이런 걸 어느 정도 파악한다면 영어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전체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만 들어갑니까? 동사만 들어가는 거죠. 문장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호, 동사 이렇게 해서 문장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복잡해진다 그러면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학생들도 자 명사구 그러면 뭡니까? 명사구가 뭐였어요, 여러분? 명사구가 뭐예요?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조. 그겁니다, 전부가. 그 다음에 명사절은 접속사 덫이 이끄는 명사절이 있었고 간접 의문은 다 명사절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명사절. 마지막에 복합관계사가 이끄는 그런 명사절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거기 문장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Aspirin was originally a brand 그랬습니다.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의 브랜드였습니다. 브랜드. 그 브랜드 네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는 뭐랍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스피린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스피린. 그래서 aspirin was originally a brand name. 이 아스피린은 원래는요 브랜드 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 used by the Bayer company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놈이 브랜드 네임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동사의 과거분사 used가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뒤에 by the Bayer company 여러분 아마 바이엘 약품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집 옆에 본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바이엘 약품 그 회사에서 사용되어진 하나의 브랜드 네임이었다 이런 말이야. 에스퍼린이란 표현이. 원래는. 그러나 as use of the project expressed rapidly 그랬습니다. 거기에 as라고 하는 것은 뭔 마음에 따라 경과 추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use of the product 그 생산물을 말하는 거죠. 그 제품의 사용이 spread rapidly 급속하게 이렇게 퍼져나감에 따라서 the name became so common
그 이름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 되었고 it was accepted 그것은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as a 그 다음에 blank term 그랬습니다. 이러이러한 용어로서 ter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간이란 뜻도 있고 용어란 뜻도 있고 조건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어느 하나 여러분 버릴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term은 뭐라고요? 기간이란 뜻도 있고 용어란 뜻도 있고 용어 무슨 용어 그 다음에 조건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어떤 용어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유명한 구문이 하나 나와 있죠. The name became so common that it was accepted as a blank term 이렇게 나와 있는데 so that 구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주 일반적이 되어서 그 결과 그것은 이러이러한 용어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주 뭐 지루하고 따분한 용어냐 아니면 이제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어떤 용어냐 무슨 소리야? 잘했다며. 잠자는 학생들 깨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그런 용어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선택적인 용어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에스펄린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그 바이에르 약품에서 사용되어진 하나의 브랜드 네임이었는데 그것의 이제 그 약품의 사용이 급속하게 이렇게 퍼져나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일반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답을 알려주는 뼈떡이가 뭐냐, 핵심어가 뭐냐, 카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단어를 여러분이 잡고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용어로 받아들여졌겠냐 그랬을 때 바로 거기에 generic이라는 표현을 써서 답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브랜드 네임에 붙여진 그런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총체적인 어떤 언어 일반적인 그런 어떤 용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6번은 역시 6번도 이것은 답을 알려주는 핵심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imagination 이게 바로 답을 알려주는 핵심인데 그런데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 안에 남아 있는 바로 그 nothing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이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없이 온 답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조는 so 다음에 형용사 s2 so s2 구문입니다. 뭔 말 정도로 그렇게 뭐마다 그럴 때 The images were so as to leave nothing to the imagination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leave nothing이라는 표현이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leave nothing to be desired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leave nothing to be desired.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역시 해석할 때 주의할 점으로 내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 영어에서 부정문을 만들 때 가장 흔한 것은 부사 not을 이용하는 겁니다. 학생 정신 차려. 부사 not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비동사가 나왔다 그럼 비동사 not, 조동사 not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일 때는 어떻게 쓰라 그랬죠? 일반 동사일 때 don't라든가 doesn't, didn't를 쓰라 했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부정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사 not, 조동사 not, don't, doesn't, didn't 형식으로 해서 부정문을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인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부정 표현에서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뭐라 했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나왔다 합시다. 지금 none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게 뒤에 어부를 많이 수반하게 되는데 none이란 표현이 나왔다. 그 다음에 no one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어디로 나옵니까?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호자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nothing이라는 표현이 지금같이 나왔어요. 이건 역시 noth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주어 목적어 보호자로 나오죠. 지금은 목적어 자리에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few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 다음에 with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수형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 뭐 조금 더 있지만 이런 표현들이 만약에 주어 목적어 보호자를 차지하고 있을 때도 이 속에 들어있는 부정의 의미는 최종적으로 동사가 가져가야 됩니다. 아까는 그냥 비동사 not, 조동사 not, don't, doesn't, didn't 그랬을 때는 이미 이건 동사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We found the traders nowhere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동사를 부정했다면 we didn't find the traders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쉬웠습니다. 우리는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뭐 couldn't를 썼다든가 그러면 we couldn't find the traders 이렇게 나오면 쉽게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은 이 전체를 부정의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보물들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는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문장 속에 들어있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자,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뭐합니다. 뭐 할 정도로 뭐하냐 그랬을 때 바로 as to leave nothing to the imagination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상에 관해서 뭔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제 남겨놓지 않을 만큼 이메일은 그렇게 어떠했습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에 그래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생생한 그런 뜻입니다. 뚜렷한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abstract 추상적인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confusing 혼돈하게 만드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hideous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양새가 흉측한 끔찍한 그런 뜻입니다.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A, B, D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상상에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를 상상하려고 그러면 추상적이라면 이건 오히려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뭔가 애매하고 혼돈을 주고 그 다음에 추상적이고 뭐 막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랄까요 그 ambiguous 뭐 이렇게 다의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의 남겨놓지 않을 정도로 이메일이 어떠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런 어떤 이미지네이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명쾌하고 뚜렷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A번을 우리가 답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죠. 물론 거기서 so as to 구문도 알아야 되고 leave nothing to the imagination에서 imagination의 의미도 안다면 그 imagination을 잡고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넘깁시다. 7번은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런 진술인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로이 전쟁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BC 한 1200년 뭐 그 정도에 일어났던 이제 뭐 전쟁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뭐 실제로 존재했다 안 했다 이것 갖고는 아직도 뭐 논란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적을 발견했다 그러지만 그것이 과연 그때의 유적인지 어쩐지 이것도 이제 명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많이 이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저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그 중학생들 서술형 문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을 이제 서술하시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나와서 그걸 갖고 와서 애들이 물어보던데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죠. 뭐 지금 여러분 트로이가 어디 정도 됩니까? 지금은 터키 북부 정도 되죠. 그래서 거기에 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헬레네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데리고 가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 한 여자 때문에 그리스 전체가 단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겠냐 그러는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조그만 일에서부터 사실은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그 싸울 때 보면은 큰일 갖고 오히려 큰일이 터지면 사람들이 대담해집니다. 조그만 것 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이제 변하는 그런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조그만 거 가지고 오히려 큰일이 터지면은 합의를 하는데 조그만 거 가지고 말 같은 거 이런 거 네가 조금 전에 이렇게 5분 전에 말하지 않았냐 기자회견 할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래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전쟁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트로이 목마 나오겠죠 당연히. 자, The Trojan War proved to the Greeks 다음에 역시 덧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to the Greeks 그랬을 때 그걸 가로로 묶어볼래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은 더티아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접속사 더시 이끄는 명사들이 proved의 목적어자에 나온 거죠. to the Greeks라고 하는 것을 가로로 묶으면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인들에게 더티아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Cunning and blank were often more effective than military might 이랬습니다. 군사적인 어떤 힘보다도 여러분 당연히 거기에 effective라고 하는 표현이 뭐로 나왔어요? 비교급으로 나왔죠? 영어의 비교급 다음에 연결되는 호응어는 접속사 than. 그래서 비교급 than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종종 훨씬 더 뭐예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인들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military might입니다. 군사적인 어떤 힘 이런 것보다 cunning 교활한 것 그리고 그것하고 똑같은 어떤 유사한 것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활하고 그 다음에 블랭크한 것이 군사적인 힘보다 종종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인들에게 트로이 전쟁이 증명해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여러분 답이 나오죠. 거기에 여러분 cunning 다음에 어떤 표현을 쓸 것인가 여러분 determ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이라든가 결심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willingness라고 하는 것은 willing에서 나온 단어죠. 자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efficiency라고 하는 것은 효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artifice 이것은 책략이라든가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활한 거, 그 다음에 오히려 책략 이런 전공법보다 이런 것이 군사적인 어떤 힘보다도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인들에게 사실 트로이 전쟁이 보여준 거죠. 뭐 그 답 잡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 여기서 뭐 이 단어 자체를 혹시나 몰랐다면 모르는데 단어도 전부 평이한 겁니다. 아트피스 해놓고는 다 평이한 거, efficiency라든가 determination, willingness 이런 것들이 다 평이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답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8번부터 나가죠.